이어서 이제 3번 항목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무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의하고 또 본인의 역량 수준을 점수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 만점 기준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본인의 현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대 1200자. 우리 차쌤이 얘기한 대로 800자, 1000자, 1200자 신비 체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게 그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는 또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직무기술서 다시 한번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역량, 실무 역량이 이미 그 직무기술서의 아랫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직무 역량 기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역량을 하나 정하시고요. 점수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100점이라든지 60점 이렇게 너무 극을 달리는 점수 배치는 좀 적절하진 않겠습니다. 뭐 점수 그 자체를 몇 점으로 적어요? 되게 이런 거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본인께서 판단하시기에 100점 만점 중 몇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에 맞게 본인의 역량 수준을 좀 점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만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너무 질문을 저희가 여쭈었는데 답을 너무 깊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신다면 네, 80점대 혹은 90점 뭐 이 정도 그 이상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70점 미만도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 갖고 나중에 면접까지 적어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도는 면접 전형까지 고려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서류 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점수를 매기게 되면 그 근거를 질문으로 또 받게 될 겁니다. 혹은 해당 지식과 역량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답을 못하면 이제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탁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점수가 편차가 심하면 좋지는 않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준비한 CG와 함께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마저 설명을 드려보죠. 앞부분에 약 200자 정도를 제가 말한 이 얘기의 말로 먼저 채운 다음에 약 1000자 가까이에 되는 분량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결국 해당 역량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 역량에 대한 점수화 내용으로 초반 약 200에서 250자로 문단이 하나 나와준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채우는 방법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결국 해당 직무 담당자에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좀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직무는 조율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 직무는 더 큰 추진 혹은 주어진 목표 달성에 있어 이러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 것 같다. 해당 업무에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해당 업무는 타 부서와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업무를 일구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 협업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다양한 정의와 역할이 한두 문장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그 역량, 앞에서 말한 그 실무 역량 몇 점짜리가 나에게 이렇게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요. 거기에 맞게 본인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한 문장과 함께 자세한 경험 4~5문장 그리고 이걸 통한 결과와 교훈까지 글이 나와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자주 묻는 질문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1200자니까 역량을 한 2개 정도 잡으면 안 되냐?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글자 수 그리고 본인이 몇 점짜리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글자 수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해야겠죠. 혹은 하나의 역량을 말할 건데 경험을 2개로 말해도 되느냐?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경험을 적을 때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경험의 배경을 너무 많이 적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가을이었을까요? 광화문 일대에 있었던 한 방송국에서의 근무 경험 스토리예요. 건물 5층에서 주로 촬영을 했었고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저는 주 2회 출연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처럼 잔말을 제외한 채, 잔말이라니까 좀 죄송하네요. 전체적인 군더더기를 제외한 채 핵심만으로서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니, 차쌤 이러다가 나중에 혹시 연기학원 이런 거 등록하시는 거 아닌지. 저는 등록할게요. 차리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그 군더더기 제거하라는 말씀이 진짜 와닿는 게 일단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소서 쓰면서 정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군더더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3번 질문이 새로 추가된 질문이라고 하셨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말씀처럼 이제 점수화를 하라고 했을 때 8, 90점으로 모두가 평균으로 수렴이 될 거라면 굳이 왜 이걸 점수를 매기라고 질문하는지도 지원자 본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검증을 스스로가 좀 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대부분 점수를 안 묻고 강점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들이 물으면 저 데이터 처리 이력이 있어요. 보통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검증을 하는 단계 이전에
점수화해서 이 지원자에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여부, 그리고 점수가 아직 100점 만점에 조금 못 미친다면 어떤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글로 혹은 면접 전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둔다면 일정 부분 점수화는 효과적인 검증의 절차가 되겠죠. 네, 그럼 저희가 이 3번 항목을 작성할 때는 좀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소통과 협업 능력이 과연 최선인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D님, 작가님 다 보고 계시죠? 저희 다 소통과 협업이 있습니다. 그 뭐 점수가 있으십니까? 소통? 레벨 몇이세요? 뭐 레벨 76? 난 77인데. 이렇게 무슨 아이템을 구매해갖고 뭘 이렇게 겟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역량이 아닌 아주 보편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인 것입니다. 이거를 점수화하기도 애매할 뿐더러 이걸로 어떤 역량을 가늠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통과 협업 말고는 생각이 안 난다. 바로 직무기술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 그런 논리면 직무기술서를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딴 애들이랑 내가 다르면 어떡해요. 그 부분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할 나의 과거의 경험과 노력 부분에 좀 차별화가 둬야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그 부분에 큰 신경을 쓰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역량이 몇 점인지에 대한 그 근거 설명이 어떤 변별력의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번 주의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4번 항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본인의 희망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나 관심 이슈 중 하나를 선정하여 본인의 전공이나 경험 등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이 경우에는 이슈가 부정적인 경우 혹은 발전, 이슈가 긍정적인 경우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 1,5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어쩌면은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지원 동기가 부족한 분일수록 4번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보단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잘 요약 정리한다면 중요하겠죠. 하지만 유미정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이게 왜 어려운가? 결국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이나 발전의 방안을 적는 부분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작성할 땐 어떠한 작성법이 있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많으시다면 내 생각 이야기를 절반 이상 할애해서 작성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내가 현황에 대한 내용 위주로만 정리를 해야 된다면 좀 적게 최소 200~300자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관건은 이런 겁니다. 너무 판에 박힌 이야기만 하셔선 곤란하겠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AI, VR, AR 이게 뭐 담배 소비 문화에 어떻게 끼칠 영향 뭐 이렇게 거의 무슨 논문급의 혹은 뭔가 뭐 담당 교수님의 페이퍼 과제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적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해당 분야 혹은 해당 직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여도가 있고 이해도가 깊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유도 되니까요. 너무 막연한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억지로 대입을 해선 좀 곤란하겠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뒷부분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항목과 비슷한 건 포스코의 3번, 포스코의 4번, 그리고 삼성그룹의 3번 비슷한 항목들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빙그레 그룹 4번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마무리 멘트로 전망됨, 앞으로 더 큰 발전이 기대됨, 더 큰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다 적었지 뭘 어떻게 더 적어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회사가 바라보는 기준과 본인의 기준 간의 이 격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따라서 본인의 의지를 최소 200~300자, 많게는 글의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총 4가지 자기소개서 항목을 쭉 알아봤는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800자부터 1,500자까지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아무래도 3번 문항 그리고 1번 문항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번을 쉽게 생각하신다고 하겠지만 의외로 1번을 적어놓고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 다른 애들은 다 사업 얘기하는데 사회공헌 얘기해갖고 내가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어떤 분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한 항목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점 기반으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한국 기업들의 채점의 기준, 회사 선택, 그 서류 전형에서의 회사에서 지원자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1번과 3번,
그리고 4번 문항에 좀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2번 문항 서운하면 안 되잖아요. 2번 네. 문항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어머, 그러면 다 중요하네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가중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1번과 3번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4번은 조금만 생각을 넓혀놓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희망 분야나 직무, 특히 4번 문항에서 희망 분야나 직무와 관련된 부분 생각할 땐 관련된 아티클이 뭐 구글링이라든지 검색을 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잘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자소서 항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KTNG가 서류 전형에서 이 지원서 접수와 함께 AI 면접이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지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좀 AI 면접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난 한 7월인가 8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저희 이프로님, 이건쌤이 출연하셨던 AI 역량검사 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친절하게 확인이 될 거고요. 대부분 AI 역량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보단 AI 역량검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외부 교육기관들의 솔루션을 잘 차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뭐 특정 업체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몇몇 업체들이 있고요. 해당 업체들마다 샘플 모의고사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뭐 무료든 유료든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내용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느 업체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아니 3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경험 기반의 구조화 질문입니다. 결국 일반 기업들의 1차 실무 면접과 비슷한 형태고요.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어떤 상황에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갑자기 3년 만에 만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완곡하게 거절할 건지를 롤플레이 해달라. 뭐 이런 질문들도 낯설지 않게 잘 적용하는 것, 그리고 게임 면접 대비도 일정 부분 하는 거고요.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게임 AI 면접 대비 잘 올라와 있는 사례들도 나와 있으니까 틈틈이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자소서도 자소서인데 정말 AI 면접까지 신경 쓸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점수화하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네네. 혹시 거기서 저 이 항목만은 100점입니다. 이거는 정말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건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100점 만점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들이 100% 있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8, 90점대를 언급을 드린 것이지 박서연 아나운서님처럼 100점짜리 이제 100점 적으셔도 됩니다. 단 근거가 명확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조율 능력을 100점으로 잡았다 했는데 그 뒤에 부분에 본인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뭐 동료가 뭐 지각을 자주 해갖고 내가 늘 시간이 좀 촉박하고 답답했는데 어떻게 조율을 해갖고 됐어요. 100점이지 않나요?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거는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네요. 따라서 100점을 하더라도 근거 있는 100점. 예. 혹은 근거가 불충분하시다? 그럼 거기서 점수가 좀 감점이 들어가야겠죠. 참 저희 함께 하시는 PD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자신감과 겸손의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도 하시네요. PD님이 굉장히 또 센스 있는 우리 네, PD님. 센스 또 있으시죠. 좋은 말씀인데요. 네. 그 부분의 그 경계에 대해서 착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자존감이 좀 낮아질 시기가 바로 구직자분들의 시기이다 보니까 뭔가 정답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겸손하게 하라는 얘기야? 자신감 있게 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너무 둘로 나누진 마시고요. 그 안에서의 접점을 찾아주고 절충안을 찾는 것도 오히려 슬기로운 문제 돌파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KTNG 지원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예, 여기 말고 쓰실 때 아직 있는 거 압니다. 잘 따져보시면 몇 개 기업들이 더 있으니까요. 이 KTNG 정도는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제 안정혜 선생님의 영상 그리고 오늘 저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뒤처지지 않는 취업 준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투데이 잡스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